세도 정치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도 정치의 배경과 전개. 세도 정치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세도 정치는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갑자기 죽자 정조 사후에 정치 세력 간 균형이 붕괴되죠. 소수의 이제는 붕당 정치에서 탕평 정치를 거쳐서 이제 세도 정치로 바뀌는 거예요. 붕당 정치 있었고요. 그다음 탕평 정치를 거쳐서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19세기로 들어와서 1800년대로 들어온 거죠. 세도 정치가 되는 거죠. 정말 소수의 유력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전개를 볼게요. 순조, 헌종, 철종, 우리가 3대 60여 년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조 때는 정조가 죽고 갑자기 나이 어린 순조가 왕이 되니까 수렴청정기가 있죠. 정순왕후 때 수렴청정기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뭐예요? 이 보일락말락한 이 발을 내리고 이 발이 그 발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는 발을 들이고 이제 정치에 관여를 듣는 거예요. 듣고서 왕이 어리니까 정순왕후가 말이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뭐. 그래서 노론 벽파 세력이 전국을 주도합니다. 정조 때는 아버지를 죽였던 벽파 세력이 아니고 나머지 세력들을 중용을 했는데 이제 정조가 죽어버리니까 정순왕후는 이제 노론 벽파 세력을 중용을 하죠. 그리고 1801년에 신유박해를 일으켜요. 신유박해 때 정약용이 유배 갔다 제가 얘기했었죠. 이 신유박해를 이용해서 정조가 키워놓았던 인재들을 대거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정조가 만들었던 이 장영영, 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을 없애버렸죠. 훈련동함을 정상화시켜 자기가 장악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개혁이 다 후퇴가 된 거예요. 근데 정순왕후가 이제 죽었어. 정순왕후 사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냐?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 외척이죠.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김씨 일파의 세도 정치, 소수 가문에 의해서 나라의 정치가 다 좌지우지가 마음대로 돼버렸죠. 이후에 순조와 또 효명세자가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순조 이후에 이제 헌종이 등장해서 이때는 풍양조씨 가문이 득세를 하고요.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아픈 역사죠, 아픈 역사. 그래서 19세기 들어와서 정말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 시기에 조선은 과거로 회귀가 되고 더 나빠지고 있었죠. 세도 정치. 정순왕후가 좀 세도 정치의 권력 구조 폐단을 살펴봅시다. 정치 집단이 소수의 유력 가문으로 축소되었다. 그래도 붕당 정치는 몇몇 가문이 아니고 정파적 학파적 입장이 같은 정치 집단이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건데 세도 정치는 소수의 유력 가문으로 축소가 되었죠. 권력과 이점을 모두 독점했다. 그리고 정이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정치적 기능을 발휘했다. 이제 하위 관리는 행정 실무만 담당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비변사로 의정부 6조 유명무실화 되고요. 비변사로 권력이 집중되었다. 의정부와 6조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세도 정치기에 권력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세도 정치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사회 변화에 따른 근본적 개혁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 참. 사회 통합에도 뭐했다? 실패했다. 남인과 서러운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시켰다. 고증하게 치우쳐 개혁 의지도 없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뭐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지금 할 마음도 없었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자 누구가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상인과 분홍을 통치 집단에 포섭하지 못했고 과거제가 문란했고 대리 시험도 보고요. 부정이 막 행해지고 있었죠. 관직이 매매되었죠. 매관 매직이 되었죠.
수령직도 매매가 돼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수령이 절대권을 행사해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니까 이걸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삼정의 문란은 필연적으로 오고 있었죠. 그 다음 자연재해와 기근, 질병도 빈발했다. 상품화폐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었다. 백성들은 살기가 정말 어려워지게 된 거죠. 언제요? 이 세도 정치기에. 그리고 세도 정치와 밀란의 발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홍경래은안입니다. 홍경래은안. 그 다음 임술밀란이 나오겠죠. 홍경래은안, 몰랑양반 홍경래가 언제요? 1811년입니다. 연도까지 좀 외워두세요. 19세기 전반이죠. 평안도에서 홍경래은안은 영세 농민, 세도정치야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5개월 동안 이들이 활동을 했네요.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여기 이 지역 보이나요? 이 홍경래 반군의 점령지라고 합니다. 홍경래의 경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서대원수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죠.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가 어디예요? 평안도. 관북은 함경도고 관소의 불호와 자제와 공사천민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서를 모함이 평안도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집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는 자 있겠는가.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 세도정치기란 얘기죠. 임금이 나이가 어려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홍경래의 경문을 보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62년 농민항쟁, 임술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단성에서 시작이 되어서 농민들이 진주성을 점거하게 되죠. 임술 농민봉기는 단성에서 시작되어 곧이어 진주로 파급되어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농민들은 탐관오리, 물오리 이런 게 아니고요. 관직을 탐하는 더러울 오자에 오물할 때 더러울 관리, 지방 토호들의 탐하게 저항하여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단성밀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임술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항거는 북쪽에 어디서부터 함흥에서부터 남쪽에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다. 함흥 보이나요? 여기 함흥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다 퍼졌다라는 얘기죠. 다 퍼졌다. 백성들이 이 정도로 살기가 어려웠다. 삼정의 문란, 이건 아마 삼정의 문란은 따로 다룰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게 된 계기에는 삼정의 문란이 있다. 삼정은 뭐다? 전정, 군정, 환곡이 있었다. 전정은 뭐예요? 토지세죠. 토지세. 군정은 양인장정 1인당 군포를 납부하는 거예요. 군포. 균역법으로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 다음 환곡은 원래 춘대춘합이었죠. 빈민구제적 성격이 있었던. 근데 이 당시에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 환곡입니다. 환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그러나 이 삼정의 문란이 이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 농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암행의사를 파견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